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시장이 좀 뭔가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죠? 총매만 있으면 톡 되면 사실은 급반등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어제 오늘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여의도에서 촉이 좋으신 분입니다. 시장을 잘 보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오늘 주제를 조금 압축을 해봤는데 화면 먼저 보고요. 뭐 광범위하니까 좀 좁혀보면 6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죠. 어려움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6월의 종목은 무엇일까? 시황부터 잠깐 여쭤보면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오늘도 꽤 비교적 강한 반등 혹은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베어마켓 랠리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등을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베어마켓 랠리의 말뜻처럼 단기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도 바이 혹은 셀 이렇게 명확한 의견을 좀 선호를 합니다만은 하반기의 뷰가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혹은 웨이팅 정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방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라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과 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시기를 하반기 후반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어떤 여러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좀 대치되고 있는 복잡한 경기 침체 이러한 상황이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실적 감소 우려, 인플레이션, 위험자산 기피 등의 어떤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정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위치는 지난 2년 동안의 유동성 효과가 거의 제거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선행 PER 기준으로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어떤 유동성에 의한 유발된 상승분은 거의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장기 추세로 보는 우리의 위치는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에 서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사야 할 조정인가 이러한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답에는 어떤 대가 없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았던 어떤 연준의 빅스텝이 이제 과거 있었는데요. 그것이 세 차례 성공을 했었습니다. 성공 배경은 경기 변곡점에서 정책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현재 연준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뒤에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리스크가 새로운 가격 조정의 이유가 되기보다는 6월에는요. 침체 극복을 위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일 밤사이에 FMC 의사록에서 굉장히 좀 평이하게 마감을 했지만 역시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여지를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간파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주식시장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 감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국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 그러니까 공조적인 어떤 그 정책 공조가 부활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상승 전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또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제 뇌피셜을 돌려본 건데, 우리가 보통 고점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는 한 10% 정도를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20% 정도 밀리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약세장에서의 반등이니까 베어마켓 랠리면 대략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업사야 될 잡으면 2,600 초반이니까 2,800 정도? 네, 이 정도는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에서 또 그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보시면 2,600포인트 선을 굉장히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잘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지수 상단은 2,800선에서 다가가면 어떤 충분한 시장의 에너지가 보충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베어마켓이다. 약세장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6월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3, 4, 5월 지나면서 매일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보는 거 있었고 5월에 FOMC 주목했었고 6월에는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당장 6월 1일에 기준으로 미국의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FOMC에서 밝혔듯이요. 양적 긴축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양적 긴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계획한 대로 축소를 할 경우에는 1년간 25bp 금리 인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의 단계적 개방 이슈가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시내 생산 및 생활 질서 회복을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한 코로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요 지표들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정책적인 완화 그리고 함께 실물 지표 회복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6월 15일에 미국 FOMC 6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치와 점도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와 정책에 대한 경로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러게요. 두 가지 포인트를 아까 잘 집어주셨습니다. 미국은 이제 물가하고 싸워야 되는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된 거고요. 중국은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미국도 중국에 대한 금리를 좀 관세를 낮추겠다. 네, 이런 게 협력이 되는 것들은 기대가 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금통위가 예측한 것처럼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말씀하신 6월 FOMC인데요. 우리 금리 인상은 뭐 시장에 그것 때문에 밀리진 않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전반적인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인상 기조, 통화정책 방향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금통위가 열렸고 시장의 예상대로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신임 총재가 바뀌면서 50bp까지 우리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안도감을 오히려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이 빅스텝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의지가 있는지 혹은 하반기 경제 탄력이 얼마나 둔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분 코멘트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한은의 중립 금리 관련 시그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 측면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코멘트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월 FOMC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간밤에 그 의사록 나온 거 보면 앞으로 2번 정도 50bp 가겠다. 그것도 시장에서는 그 정도 네. 우리가 알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예, 라는 거니까 그렇게 사실 시장을 흔들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제 생각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6월, 7월 50bp 인상이 다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연준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나중에 필요시 조금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급하게 올렸을 때 후유증도 오니까 뭐 매파 중에 최고 매파 제임스 블러드가 뭐 올해 빨리 올리고 내년에 금리 내려야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 좀 흘린 바 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6월에 사면초가 여전히 주변 환경들은 어려운데요. 6월에 사실 시장에서 좀 통할 유망주는 뭘까? 일단 어떤 쪽으로 좀 기준을 잡고 종목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6월에는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혹은 어떤 종목을 살까 어쩌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실적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삼성전자일 텐데요. 그렇죠. 예. 베어마켓 랠리를 제가 기대를 하는 만큼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
해갖고 왔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영 말이 아닙니다. 주가가 잘 되지 않으니까 뭐 10만 전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만 전자 되지 않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만 계속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실적의 성적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더 증가를 했고 또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금 큰 이슈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아시아 첫 순방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한 것은 이 삼성의 반도체가 경제 및 안보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된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에서 언급이 됐듯이 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핵심 업체죠. 램 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기업들과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현재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하반기 반도체 수요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북미의 4세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5년 만에 교체 수요 도래로 견조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공정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메모리 공급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략 변화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보다는 당분간은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추세는 시장의 예상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상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의 락다운이 해전된다면 메모리 업황 개선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고 외국인 수급도 동시에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6만 6천 원 수준인데요. 지난번에 6만 4천 원을 찍었고 밸류는 지금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가 하더라도 투자를 받는 소위 낙수효과 그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삼성전자도 수급이나 이런 게 촉발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로 좀 설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좀 가격대는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목표가는 네. 업계의 목표가는 네.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저는 목표가까지는 아니어도 뭐 8만 전자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사실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네. 언제까지 그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건데 사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여전히 경기적인 측면은 크게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대응을 한다라면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어떤 안정적이면서도 네. 대응하기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말이잖아요. 예, 네. 적어도 이제 오늘가 6월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6월 말쯤 한 번 더 오셔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보다는 분명히 윗자리에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